이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하는 헌법과 기본권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기독교인이 난 정말 이 종교개혁을 진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걸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 좋은 왕일 때는 그래 그렇게 하세요 이러다가 나쁜 놈이 또 왕이 되면 막 순교해야 되고 막 그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왕도 함부로 헌법은 못 건드린다. 그리고 우리한테 주신 그 자유라는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인간 왕이 함부로 터치할 수 없다. 이거를 제도화해버리는 시작이 됩니다. 이게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예요. 거기서 출발해서 미국 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대장정이 있어요. 마오가 했던 대장정 말고 공산당 대장정 말고 우리 위대한 크리스찬들의 대장정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정치뿐만 아니라 삶과 신앙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눈치 보는 애가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데 누가 탄압하면 탄압을 받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놈들이 만드는 이데올로기, 사상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철저하게 신앙으로 그게 땅 위에서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제압해야 돼요. 그래서 보수의 원칙을 천명하고 보수주의란 뭐냐? 보수주의의 정신을 러셀 커크라는 사람이 책으로 딱 썼어요. 그래서 제가 러셀 커크와 한국적 정치 상황을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버리게 될 보수주의의 원칙과 가치를 선포할 겁니다. 세 개로 딱 세 개. 첫 번째가 뭐냐면 자연법의 존중과 도덕적 인권입니다. 여기서 자연법이라는 건 내추럴 로라는 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가치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맹을 맺을 때 가치 중심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애들이냐 아니면 공산당이냐 이거 보고 동맹을 맺는다. 근데 왜 이 동맹 문제가 미국에서는 보수의 가치가 아닌데 우리는 강조하냐? 왜냐면 원래 우리나라가 동맹을 통해서 자주를 확보하는 나라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인권을 생각할 때도 항상 성경에 기초해야 된다. 그래야 진짜 인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컨서버티브다. 왜냐면 지켜야 될 가치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보수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왜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하냐? 왜 전략이 없냐? 그러면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정치 철학이 없었다. 그 정치 철학은 성경을 기반할 때 강력해집니다. 이게 미국 보수주의 운동이 성공한 이유예요. 단순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에 기반한 정치 철학을 세우고 그걸 지켜나가니까 위대한 나라가 돼요. 그럼 공격도 많고 막 괴롭히겠죠? 그걸 이겨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승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중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독교 탄압하죠.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죠. 보세요. 인간에게 자유를 빼앗고 인간의 삶을 추락시킬 때 제일 먼저 뺏는 권리가 종교의 자유. 이걸 보고도 영적 전쟁을 못 느끼고 이걸 보고도 우리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고 목숨을 건 전쟁이어야 된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젠간 제가 저 댄스를 라이브로 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이정훈 교수는 지성이 아니라 외모와 그 외모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심하고 교회에 딱 일원이 되고서 시리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애니메이션에도 나왔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때리면 맞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군대는 어떻게 가? 우리 남성 동지들 여기엔 미필자 없죠? 여호와의 증인도 없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태가 열악해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발로 읽는다. 읽지도 않지만 읽으면 또 이상하게 읽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싸움하지 말랬지? 그러면 총은 어떻게 들어? 전쟁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군대 안 가도 되네?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벌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충고한답시고 초반에 사역 시작됐을 때 교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몇 장 몇 절인디? 그건 잘 모르지만 들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인디? 그랬더니 교수님처럼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대요. 내가 어디로 치우쳤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또 제가 무슨 이상한 단체가 있어요. 교회 사회주의 퍼뜨리는. 걔네들 조사하는 연구위원이 됐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에서. 그랬더니 막 이정훈 교수가 왜 연구를 합니까? 이러면서 그분은 극우잖아요. 그래서 극우가 뭔디요? 그랬더니 그건 잘 몰라요. 원래 머리가 없고 빛을 발하면 극우입니까?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나치나 이런 애들을 극우라고 한다. 근데 크리스찬이 어떻게 나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이 무개념 상태가 지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한 역사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은 조선이 아니에요. 우리 여권에다 Republic of Korea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공화국에 사는 공화국의 시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자잖아요. 공화국이 뭔지 모르는데 살고 있어. 조선 아니에요? 초선? 우리? 헐. 그러니까 서울에 공화국을 상징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그 겨울인가 탄핵의 그 추위가 몰아칠 때 학생들이 막 교수님이 거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난 추운 게 싫다. 애들이 막 뭐 저런 한심한 교수가 있나 해서 나는 털모자를 안 쓰면 겨울에 외출을 안 한다. 이 두 발이 사실 보온 효과가 엄청납니다. 저처럼 대보시면 알아요. 근데 굳이 미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니는 왜 가니? 추운데? 그랬더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우리 헌법에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그래서 공화국이 뭔디?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는. 아니 그러니까 그럼 민주주의 뭔데? 그랬더니 그건 더 몰라. 민주공화국이 뭔지를 알아야 좋은 나라를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좋은 나라 만드는 줄 알고 난리를 쳤더니 어떤 나라가 돼요?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있어요. 몸이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아까도 애니메이션에서도 보여주듯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계속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유를 강조했더니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충고를 하는 거야. 교수님,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유만 향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 개인의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유를 추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뭐 술 먹을 자유, 동성애할 할 자유 이런 걸 추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체제가 자유를 보장해야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할 거 아닙니까? 감시 안 받고 중국처럼 막 CC 카메라 달아갖고 교회 가는 사람 감시해갖고 나중에 막 몽댕이로 때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은 나라를 지켜야지. 그러니까 저는 뭘 봤냐면 깜짝 놀란 게 이 공화국이 어디서 시작됐냐. 리퍼블릭이. 위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사가. 그것도 기독교라고 부른다고 해서 같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파리가 성수에 빠지면 성수가 오염된 거예요? 파리가 성화된 거예요? 네? 그런 거 가지고 3박 4일 토론하는 애들하고 나는 친구가 먹고 싶지 않다.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캐 뭐라고 있어요, 저기. 근데 걔네들하고 우린 레벨이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여러분 그 기독교 명문대학 중에 미국의 저기 조지아주에 에모리 대학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거기 유학 갔다 오면 빨갱이가 되죠. 죄송합니다. 붉어져 갖고 오는데 원래 거기 붉은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 존 위티 주니어 교수라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로스쿨에 계셨는데 그분이 뭘 정리했냐면 제가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뭘 정리했냐면 도대체 이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하는 헌법과 기본권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기독교인이 난 정말 이 종교개혁을 진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걸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 좋은 왕일 때는 그래 그렇게 하세요 이러다가 나쁜 놈이 또 왕이 되면 막 순교해야 되고 막 그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왕도 함부로 헌법은 못 건드린다. 그리고 우리한테 주신 그 자유라는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인간 왕이 함부로 터치할 수 없다. 이거를 제도화해버리는 시작이 됩니다. 이게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예요. 거기서 출발해서 미국 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대장정이 마오가 했던 대장정 말고 공산당 대장정 말고 우리 위대한 크리스찬들의 대장정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교육을 이상하게 받으니까 자꾸 근대성, 모더니티, 이 현대적인 정치가 시작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맨날 인간 중심의 계몽주의가 뭐 그걸 다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위대한 크리스찬들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는 사람들과 인간 중심의 계몽주의가 격돌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항상 중심을 잡아주는 게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에 인류가 이만큼 진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 진보 맞습니다. 크리스찬이 진짜 진보예요. 인류를 확 진보시켰다. 근데 공산당들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고 퇴보시키기 때문에 쟤네들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예요. 근데 진짜 진보 세력인 우리가 왜 이상해지느냐 그랬더니 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 그 말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명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줬는데 모세가 얘기하는 그 내가 말한 그 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라.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목숨을 걸고 지켜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깜짝 놀라서 눈치나 싹 보고 있다가 야 왼쪽에 가면 쟤들이 욕하고 오른쪽에 가면 쟤들이 욕하니까 눈치 딱 보고 난 중간 이거 하라는 건 줄 알아. 하나님이 처세술을 가르치네 그러면 말씀에. 그러면 로마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처세를 잘했는데 왜 죽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걸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인데 뭔 놈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를 마. 그러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장담하건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웠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망해가는 나라를 또 살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 역사적 책무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럽니다. 며칠 전에도 개강해가지고 어떤 학생이 교수님한테 영향받았는데요. 저는 개독교를 싫어했었는데 교수님한테 중독이 돼가지고 그게 뭔지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잘 생각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지금 최악의 위기 상태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시 나라를 살리면서 대부흥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대각성을 해야 돼요. 각성은 죄에 대한 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공화국이 세워지냐, 그것도 민주공화국이 세워지냐,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애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더 빡세게 회개를 해요. 그리고 다시 회복해요. 참신앙을. 그럼 우리 산다. 이게 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주면 우리를 욕하던 애들도 같이 덩달아 사는 게 항상 원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그러면 제가 사역하는 거 괴롭히고 방해하고 욕하고 그런 애들 많아요. 근데 걔네들에 대해서 야 저것들 번개 좀 맞았으면 좋겠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참 신앙인들이 노력해서 살려놓으면 걔들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 빠져가지고 그래 공사 하나 되지 뭐 시진핑 동지 만세 이러면 교회 다 박살나면은 걔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욕먹고 힘들지만 우리가 살려놓으면 걔들도 영문도 모르고 좋아 죽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우리 크리스찬 신앙의 선배님들이 피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의 위대한 순교와 그런 역사로 지들이 지금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고 맨날 교회 욕하고 크리스찬들 욕하고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또 우리가 살려놓으면 또 우리 욕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걔들은 그런 애들이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진짜 다 죽는다. 지금. 그 위기예요, 위기. 그러니까 저는 사실 회심하고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반성하면서 조용히 찌그러져 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저는 한 번도 사역을 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끄집어내시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확 몰고 가시면 정신이 안 오세요. 지금까지. 제가 왜 머리가 없는지 아시겠죠? 정신이 없죠, 정신이.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기독교 보수주의의 시작이다. 이걸 선포하려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미국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고조 미제국주의자를 까부시려면 미국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미국 헌법의 역사. 그리고 제 전공환이. 그러니까 파헤치다 보니까 이 징글징글한 애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끈덕진 애들. 막 어딜 가도 살아남고 기도하는 애들. 얘들이 진짜 문제야. 근데 얘들은 포기를 안 해요. 크리스찬 포기 안 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하냐, 얘들을. 얘들이 헌법을 만들어. 그리고 결국은 제가 한국교회에서 기가 찼던 게 제가 왕년에 종자연 시절에 여기 서울에 땡땡구가 있어요. 그거 아시죠? 제가 그 구청장님이 장로님이셨는데 나이스 하셨던 게 뭐였냐면 행정력이 미치지를 못해요. 다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독거노인이 계신 분도 있고 할머니 혼자 계신 분도 있고 집도 있고 애들만 있는 집도 있어요. 엄마 늦게 퇴근하니까. 그러면 이때 이제 구청장님이 생각한 게 뭐냐면 지역에 교회가 많잖아요. 본인이 장로님이니까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지역의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알잖아요. 그 동네를. 그러니까 교동협의회를 만들어서 동사무소하고 한 교회가 짝이 돼서 그 동사무소가 관할하는 지역 반내에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가 나서서 커버해주자. 그러면 애들이 엄마 올 때까지 굶고 있으면 권사님들이 도시락 갖다 주고 숙제는 했는지 봐주고 돌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엄마가 마음이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엄마가 교회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런 작전이었다고. 그랬더니 그 종자연이라는 어디에 지금은 대머리인데 그때 머리숱이 많은 어떤 삐삐삐가 막 그게 정교분리 위반이다 막 이러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구청을 막 포위해갖고 시위를 하고 그랬더니 교회들이 싹 숨는 거예요. 난 뭘로유? 이렇게. 그러니까 장로님 난타당하고 그러더니 그 다음 구청장이 누가 된 줄 아세요? 주사파. 안희정이 부하. 그래가지고 구청장 되자마자 무지개 인권센터. 청소년에게 동성애를 보급하자. 뚜껑이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러니까 제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제가 정교분리 그러니까 교회들이 싹 겁을 먹는다. 근데 저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 그 정교분리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기가 찬 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신을 똑똑히 차려야 되는 게 정교분리는 제가 전문가예요. 그게 미국 헌법에 정교분리가 탑재된 게 미국이 처음이에요. 헌법에 탑재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뭐냐 국교 부인의 원칙입니다. 정교 분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church와 state를 separation 한 거지 정치와 교회를 분리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국가가 감히 어디 교회에 와서 감나라 배나라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고 우리 청교도 회중교회만 진짜 교회요. 이게 국교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감리교나 침례교나 이런 분들이 박탈감을 느끼잖아. 그런 거 하지 말고 국가가 절대 교회엔 간섭 안 하니까 교회 자치적으로 마음껏 하세요. 그게 시작이야. 그러니까 원래 헌법에 국가와 종교의 분리가 탑재된 거는 교회에 완전한 자유를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들이 그런 걸 딱 내세워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 이런 바보들이. 왜냐하면
체제를 지켜내지 못하면 교회가 서 있을 수가 없는데 교회랑 정치가 어떻게 분리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미국에서 활동하는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웨인 그룬뎀 박사가 있어요. 엄청나게 훌륭한 분인데 이 양반의 조직 신학만 우리나라 신학자들 중에 개혁주의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크리스찬이 어떤 정치의식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경제의식을 가져야 되는지 다 책을 썼어. 근데 소개를 안 해. Why?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제가 크리스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성경적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은 정치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망해가던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아닌 거야. 오바마 때 개판이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반전을 이루냐? 항상 기독교인이 중심이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은 자동으로 보수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일 코미디가 뭐냐면 미국에선 좌파를 리버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망하는지가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보수주의 인사를 초대해서 뭘 하는 거야. 한국 인사가 폰 잡고 딱 나와. 그러면 통역이 옆에 있잖아요. 그럼 저는 자유주의자입니다. 첫 발언이 그거야. 그러면 통역하는 애가 리버럴. 그럼 초청받은 사람이 헐. 얘들이 나를 왜 불렀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컨서버티브가 뭔지를 몰라. 오 마이 갓 이렇게 돼요. 근데 오바마를 어떻게 잡았냐? 근데 미국의 보수주의 역사는 상당히 강력하고 깁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 신앙인들이 결국 또 투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정치뿐만 아니라 삶과 신앙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눈치 보는 애가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데 누가 탄압하면 탄압을 받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방황하다가 예수님 딱 믿고 뿅 하면서 한마디로 네 삶의 목적이 뭐냐? 그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났다. 끝났다. 그러니까 또 똑똑한 척하는 제 친구가 넌 왜 스스로 노예가 되려 하니? 이래서 예수님에게 매이면 매일수록 열나 자유로워진다. 내가 설명했더니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런 거잖아요. 딱 한마디로 삶의 목적을 딱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 교수들이 폼 잡고 떠드는데 보면은 술에 쩔어 있고 막 인생이 괴로워갖고 지도 감당 못하면서 애들 선동하고 그러면서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뭐야? 그러면 그걸 정의하려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걸 정의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또 막 개똥철학 풀고 그래서 유사시민처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보세요. 상태. 그러니까 야, 너 진짜 왜 그러고 사니? 진짜.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벌써 표정이 예쁘잖아. 벌써 반짝반짝하네. 응? 삶의 목적 이유 명확하다 우리는. 딱 얘기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말씀대로 살겠다. 그거 아니면 우린 죽음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인권도 만들어내고 제대로 된 인권, 공화국도 세우고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공화국은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싫고 그 체제가 싫은 애들이 그거 덕분에 지들이 다 누리면서 그걸 그냥 물고 뜯고 그러니까 제가 조모 씨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분이 안 좋아갖고 근데 보세요. 아니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서 단물은 지가 다 먹었어. 근데 왜 또 사회주의 또 왜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PLI 특강할 때도 모셨잖아요. 라트비아라는 나라가 소련에 지배당한 적이 있어갖고 아주 공산주의라 그러면 이를 가려요. 그래서 제가 대사님 며칠 전에 또 저랑 엄청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야, 그분이 족국이 있다 이러더래요. 족국이 있다 이러더래요. 대사님이. 그래서 걔 정체는 뭐야? 그래서 제가 하하 걔는요 이거예요. 막 이러는데
대사님이 그러는 거야. 그 쪼국이 되게 리치하던데? 이러면서. 그래서 그 친구가 레닌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레닌은 리치한 애들 안 좋아해. 걔 그럼 죽어. 막 시베리아로 잡혀가. 그래가지고 실제로 라트비아의 지식인들이 엄청 잡혀갔어요. 시베리아에. 그러니까 그 조국이 예전에 트위터에서 한 거죠. 파리가 막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빈다고? 그럴 때 그거 봐주면 안 되고 파리채로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베리아 가면 추워서 이렇게 해야 돼요. 파리채. 추워서.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야, 이게 애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세워지니까 교회 덕분에 다 누린. 거꾸로. 근데 교회를 저주해. 근데 저는 크리스천이 된다면 알았어요. 제가 그랬던 놈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해돼요. 맞아. 하나님이 저 같은 인간한테도 햇빛을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싫어요. 그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놈들이 만드는 이데올로기, 사상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철저하게 신앙으로 그게 땅 위에서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제압해야 돼요. 그런 투철한 정치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때리면 맞으라고 했지 근데 때리세요. 이게 뭔 짓이야. 뭔지.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 가르쳐 주니까 사회주의자들이 교회에 파고들어요. 걔들은 가르쳐 주죠. 약자를 보호하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조국 교수가 예전에 강연하러 다닐 때 정의란 무엇인가. 그 정의도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화신이 그 자체신데. 그러니까 저는 크리스찬이 공의와 정의를 모른다. 그러면 그 걔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제가 사회주의자들이 왜곡된 걸 교회에 퍼뜨려서 제가 또 강의를 해놨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크리스찬의 정의와 공의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정신차려.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조국이 예전에 돌아다니면서 저처럼 이렇게 강연하러 다닐 때 정의란 무엇인가 딱 걸어놓고 했던 말이 뭐예요? 약자를 돕는 게 정의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내 법철학 시간에 학부생이 그따위로 쓰면 F다. 근데 저는 F 맞은 학생한테 용기 내라고 장학금 안 줘요. 야단을 치지.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조국은 표리부동한 게 아니라 자기 정의론을 실천했다. 왜냐하면 딸이 약자예요. 아니 다른 집 애들은 아버지가 안 도와줘도 공부만 잘해갖고 의전을 해서 A 받는데 딸은 아버지가 도와줘도 F 받으니까 약자 맞잖아요. 우리 서민의 아들 딸들 너무 강해. 막 어딜 가도 살아남고 막 부정을 안 해도 알아서 입학하고 막 이상한 짓 안 해도 A 받아. 그 엄마 아버지 막 열심히 일하시니까 효도해야지 이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너무 강해.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약자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약자를 돕는 게 정의라며. 좀 도와줬잖아요. 표창장도 위조하고. 그런 걸 문제 삼는 우리가 문제지. 이러면 미친 거죠. 근데 그런 애들이 많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태반이야 또. 그래가지고 제가 와 이게 뭐냐 이게. 그런데 미국도 미쳤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만 미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인류는 항상 미쳐있다.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 미친 소수가 항상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 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지켜내는 거예요. 그 나라를. 미친 애들이 좋은 걸 주면 그걸 망치려고 할 때 우리가 지켜서 걔들까지 복받게 해주는 그 도구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도 미쳐갈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도 50년대에 보수라 그러면 왕따 당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 국립대에 트루스 포럼 만든다 그래서 저보고 첫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딱 갔더니 대표하는 그 학교 대표애가 제가요 캠퍼스에서 친구가 없어서요 혼자 다니다 트루스 포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끝나고 야 다른 애들 왔을 때 좀 이렇게 포섭해갖고 등록시킬 생각을 해야지. 네가 왕따인 걸 고백하면 어떡하냐. 여기 왕따 모임이다 이러면 안 돼.
일단. 어? 그래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러니 진짜. 그랬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은 쟤들은 원래 왕따 이러면 안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도 그랬어요. 나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쟤 왕따 시키고, 그래 크리스찬이니까 보수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답답하네, 왕따 취급하는. 근데 이걸 반전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윌리엄 버클리 주니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책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책이 나올 때 이 책 첫 표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돈 없이 비즈니스 한다는 것보다 정치 철학을 언급하지 않고 국가와 관련된 일에 참여하겠다는 게 더 웃긴 얘기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늘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보수주의가 왜 필요하고 그걸로 무장할 때 왜 강해지는지,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그러니까 그 운동을 이제 우리가 시작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거기에 전사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전사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에서 우리가 진짜 강력한 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50년대에 왕따 취급받던 보수주의가 어떻게 부활했냐. 윌리엄 버클리가 예일 대학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신학으로 유명했던 대학이에요. 근데 갔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교수들이 맨날 사회주의 강의, 무신론이 짱이요 이러면서 막스 얘기해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없어져야 될 정도,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막 애들 유행을 타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무슨 책을 썼냐면 God and Man at Yale 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일에서의 신과 인간. 그러면서 내셔널 리뷰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보수적 정치를 막 퍼뜨리고. 그러면서 어떤 운동들이 일어났냐면 이제 보수는 왕따가 아니라 인싸야. 그러니까 대학에서 나 보수야 딱 그러면 걔가 인싸야.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인싸라고 그랬더니 막 권사님들이 당황해요. 그게 뭔 말이요? 그래서 그거는 핵심이다. 핵심. 잘 나가는 애. 저처럼. 외모도 출중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에 조국 말고 교수님이 법무부 장관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는 외모가 너무 뛰어나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생긴 사람이 장관을 하면 정부가 위험해집니다. 조국처럼 좀 떨어지는 애들이 해요. 머리도 좀 길고.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이 그렇게 해서 망해가다가 반전을 이룰 때의 그 핵심이 역시 기독교인데 들고 있는. 그래서 보수의 원칙을 천명하고, 보수주의란 뭐냐, 보수주의의 정신을 러셀 커크라는 사람 책으로 딱 썼어요. 그래서 제가 러셀 커크와 한국적 정치 상황을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버리게 될 보수주의의 원칙과 가치를 선포할 겁니다. 세 개로 딱 겁니다. 세 개. 첫 번째가 뭐냐면 자연법의 존중과 도덕적 인권입니다. 여기서 자연법이라는 건 내추럴 로라는 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안 믿는 애들한테까지도 얘들을 포섭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애니메이션에도 창조 질서가 강조됐죠. 모든 법은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이 까불면서 법을 우리가 합의하면 법이 되는 게 아니라 법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뛰어났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법과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받냐를 고민하다 헌법을 만들고 위대한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 정신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도 바로 우남 이승만 박사 같은 탁월한 크리스찬들이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이 종교개혁과 연결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콩고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이잖아. 근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왜 지켜야 되는지를 몰라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왜 종교개혁의 산물이냐면 독립정신과 기독교 핍박에 우남이 썼던 모든 얘기들, 그리고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1919년에 상해 임정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필라델피아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바로 그 자리에서 미국의 크리스찬들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 크리스찬 리더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포했어요. 그때 독립을 하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그 결의안의 대원칙들이 정해집니다. 그 정신이 우리 재헌헌법의 정신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넘버원이 뭐냐면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식 공화제를 해서 공화국을 세워야 한다. 더 이상 왕국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다가 미국의 건국과 대한민국의 건국이 열나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이 대각성 운동을 하고 미쳐있던 크리스찬들이 각성을 해갖고 참신앙인으로 변신하면서 독립을 했어요. 그러면서 독립선언서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Equally created야. 근데 이거를 나쁜 놈들이 고의적으로 평등하게 태어났다로 해. 번역을 꼭. 근데 저는 창조되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질서와 법 속에 창조주를 경외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인간답게. 그러니까 창조주를 인정하고 피조물로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품에 안기려고 할 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남이 이해한 거예요. 아, 그래서 한국교회 핍박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일제가 교회를 핍박할 때 일제가 왜 우리를 핍박하는 줄 아냐? 교회를 타겟으로 삼아서 왜 괴롭히는지 아냐? 교회가 진짜 독립정신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한 공화국을 세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남이 벌써 교회 핍박에 얘기한 것처럼 서구 문명이 발달하고 위대한 자유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었던 게 종교개혁과 그걸 추종한 신앙인들의 힘이었다는 걸 이해했어요. 자유민주공화국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탁월한 신앙인들이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했다. 그게 대한민국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자연법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법. 그걸 목숨을 걸고 사수하겠다는 사람들이 결국 좋은 나라, 위대한 나라를 만든다. 많은 방해와 해방 속에서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넘버원이 뭐라고요? 자연법을 존중하고 도덕적 인권을 지킨다. 그게 연결돼 있어요. 자연법과 자연권.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법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미국 크리스찬들이 만들어낸 보수주의의 대원칙에 깔려있는 그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게 그거를 천명합니다. 그 정신에는 뭐가 담겨있냐면 우리 인간들이 때로 몰려가가지고 이제 우리 인간 잘났다 교만해갖고 의회에 모여가지고 야 이제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하자. 이러면 그게 법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바로 평등하게 창조되었다에 다 담겨있는. 그래서 보수주의의 출발은 어디 있냐면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겸허해지고 피조물로서의 의무를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역사의식으로 탑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드릴게요. 미국의 리버럴, 미국에서는 좌파를 리버럴하다 그래요. 힐러리 같은 애들. 그래서 제가 그때 크리스찬들이 무슨 교육감 운동하는데 딱 힐러리 스타일을, 그러니까 반공만 하면 컨서버티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북한 인권만 얘기한다고 컨서버티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동성끼리 결혼해도 되는데 북한만 막으면 되고, 그럼 힐러리네. 그럼 마땅한 후보 없으면 힐러리를 공화당 대통령 시켜도 돼요?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미국의 리버럴한 여성단체가 인도에 갔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법철학자 마사라는 분이 있어요. 마사. 이분이 저도 영향을 받았는데 무슨 활동을 하면서 책을 쓰냐면 인도에 딱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성들이 비참해. 그거 아시죠? 막 지참금 줘야 결혼했는데 조금 가져왔다고 친정이 가난하면 돈을 많이 못 갖고 오잖아요. 그랬더니 자고 있는 며느리한테 기름을 부어서 태워주게. 이거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의 인권운동가인데 얘들은 좌파야. 리버럴인데 여성단체에서 와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냐면 여성들을 구출해. 폭력 상태에서 구출해갖고 뭘 하냐면 기술을 가르치고
법률 지원을 해서 이혼 소송을 지원하고 했더니 이 여자분이 기술을 배워갖고 취업했더니 너무 행복해. 그 지옥에서 벗어나니까. 그래서 역량 이론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권은 역량을 높여줘야 돼.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선조에도 악한 정치는 항상 백성들의 역량을 다운시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독재는 항상 백성도 아니지. 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역량을 다운시키는 거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경쟁 안 하고 돈 배급 주면 다 노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량이 떨어져요. 근데 조선은 그냥 그지는 안 합니다. 백성을 일부러 역량을 떨어뜨려. 그러면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박탈해서 여성이 자립할 수 없게 만들면 여성의 역량이 떨어지죠. 그러면 노예로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도 여성들이 바보라서 도망을 못 치는 게 아니라 도망을 쳐도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취업을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는데 글도 못 쓰는데 어디 취업을 해요. 그러면 친정으로 가면 기둥뿌리 뽑아서 시집 보내는데 오니까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 맞으면서 거기 참고 사는 거예요. 비참한 비참. 그래가지고 마사 누스바움이 역량의 문제를 법철학의 중요한 주제로 다룹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외국에서 외국 학회에서 발표할 때 마사 누스바움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좌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치 중립이다. 가치 중립. 그러니까 국가와 법이 이건 좋은 거야. 굿이야. 이건 나빠. 배드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중립을 지켜야 그게 정의야. 그게 저스티스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기고 있네. 뭐라 그랬냐면 자 그렇게 해서 니들이 몇 명 구했냐? 캘거타 시내에서 10명 구했다 치자. 그럼 다른 여성은 어떻게 할 건데? 다른 여성은 어떻게 할 건데? 다른 여성의 역량은 안 바꿔도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힌두교의 여성과는 악이다. 이거를 선포하지 않으면 헌법에 아무리 평등 조항을 만들어도 안 평등해져. 죽었다 깨어나도 안 평등해져. 조선조의 여성들이 얼마나 학대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우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교회를 먼저 세웠어. 그 교회가 나라를 세우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연구하다 깜짝 놀란 게 조선조의 그 꼼방대 할배들 있죠? 죄송합니다. 모든 할배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꼼방대 할배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 할배들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니 처부이 6명 있다고 자랑하고 다녀. 그러다가 미국에서 선교사가 와갖고 복음을 듣고는 백덤블링을 하잖아요. 은혜의 백덤블링. 그래서 막 해결하고 막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그분들한테 다 사죄하고 그게 상처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죄인지도 몰랐고 상처인지 몰랐다. 그 처음 고백한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힌두교를 믿는 남자가 기독교인이 될 때 인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때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 그게 먹히는 거예요. equally created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니까 저분을 존중해줘야 돼. 그러면 아멘 민다고. 근데 그 전까지는 뭐라고? 죄는 내 소유물인데요. 힌두의 신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요. 우리 집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유민주공화국이 어떻게 세워졌냐. 그 저력이 어디서 나왔냐면 무식한 걸로 치면은 세계 둘째 가면 서로 하던 조선이 어떻게 바뀌었냐. 우남 같은 인물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니까 잠재력이 있는 걸 다 파괴해버려요. 정치가 악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똑똑한 분 많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정치와 체제가 악하니까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서 태어났는데 북한인데 어떻게 해. 우리도 똑같아요. 거기서 태어났는데 북한이야. 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저의 성향상 보위부에 들어가서 충성했겠지. 막 감시하고. 악하니까. 그러다가 또 우연히 뭐 받은 성경책 보고 또 회심해가지고 또 이런 스토리잖아요. 이런 스토리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살았으니까 회심해갖고 이렇게 살고 있지.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그저 안녕 이렇게 된 거야. 수용소에서.
그렇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거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은혜인지를 느껴요. 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서도 공화주의자들은 선포합니다. 정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선포하지 않고는 정의론 자체에 대해서 논할 수 없다. 그게 보수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적인 여성관은 악이다. 그렇게 하면 여성들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중립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뭐냐면 난 중립? 이런 애들. 그 붉은 애들이 니들이 어떻게 중립이야 니들이. 니들이 원하는 세상이 있는데 중립이라고 뻥쳐서 권력을 잡은 다음에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잖아. 중립이 어딨어 이 세상에.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넘버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독교 보수주의의 시작을 선포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 한 번도 제대로 보수가 뭔지를 선포한 적이 없어. 근데 우리 선배님들은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왜 하필 필라델피아냐? 미국이 거기서 독립을 선포했어요. 미국 독립선언서는 완전 바이블을 인용합니다. 지금도 펜스 부통령이 젊은이들이 모인 보수 집회에 가서 연설하실 때 보면 어우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러면 애들 막 열광하고 그냥 말씀을 인용해. 그냥 말씀이야 다. 거기 나오는 게 애들 그러면 애들이 막 열광해.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에서도 애들 크리스찬 애들한테 뭘 얘기할 때 몇 장 몇 절 얘기 안 하고 말씀을 넣어서 얘기하면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말씀을 안 얘기해. 그래가지고 이게 대량 난감이다. 그러니까 저는 막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열광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몰라. 야, 그래서 끝난 다음에 야 그거 내가 말씀 얘기한 건데 몰라. 그랬더니 금시초문인데요. 이렇게 돼. 그래서 총체적 난국이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보수주의를 진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걸 알거든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를 안 믿는 애들한테도 야 내추럴 러를 존중해야 나라가 잘 되는겨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가치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맹을 맺을 때 가치 중심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애들이냐 아니면 공산당이냐 이거 보고 동맹을 맺는다. 근데 왜 이 동맹 문제가 미국에서는 보수의 가치가 아닌데 우리는 강조하냐? 왜냐하면 원래 우리나라가 동맹을 통해서 자주를 확보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역사를 연구하다가 기가 막힌 걸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중국에 붙어갖고 중국의 아류로 거지 생활을 너무 익숙해. 거지 생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뭘 모르는 게 일본이 갑자기 메이지 유신 때 우리를 확 추월해서 치고 나간 게 아니에요. 이미 에도 시대에 게임이 끝났어요. 우린 거지예요. 걔들은 이미 화폐 경제를 발전시키고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그 농경 관리 시스템 이런 거는 게임이 안 돼, 우리나라. 이미 끝났어. 북학기를 누가 썼어요? 박제가가 썼잖아. 거기도 나오잖아. 그래서 왜 모를까 그랬더니 애들이 다 공부를 조씨 딸처럼 찌라시로 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거지 같은 조선에서 민주공화국이 된 것 자체가 은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우리 같은 약소국이고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하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는 동맹을 통해서 자주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김일성의 교시를 받는 놈들이 코리아를 중립국으로 합시다 이러고 돌아다닙니다. 교회에도 그런 놈들이 있어요. 6개 단체. 그래가지고 제주도 평화 순례길 이래가지고 김일성 주체사상 가르치고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놈들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같이 연구를 했는데 저 말고 다른 분들은 그 실체를 드러내달라 그랬더니 거의 뭐 훌륭한 단체라고 써놨어. 그래서 제가 왜 그러니? 그래서 그 얘기하면 또 3박 4일 가니까 근데 중립국이 되고 싶어도요. 역사를 보세요. 스위스나 태국 같은 나라가 그때 강대국들이 충돌할 때
중립국이 된 거는 태국이 중립국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강대국이 얘들을 중립국으로 만들자 해서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되게 멍청한 어떤 근데 성이 문 씨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운전자를 하겠다 이러는데 그거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강대국이 운전하세요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운전자라 그러더니 음주운전하고 그러면 안 되죠. 운전대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지를 받는 거지. 어떤 돼지한테서. 그러니까 이 슬픔이 어디 있냐면 주사파들 항상 그래요. 미국이 침략했다. 미국 때문에 우리가 자주권을 못 누린다 그랬는데 공부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과 동맹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내정 간섭을 안 받고 자주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군이 주둔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새마을운동 공부하러 오는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나중에 허무 개그를 찍고 가는 게 한국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했다 그래서 막 연구를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근데 왜 다른 나라는 이게 안 되는데 한국만 됐지? 그랬더니 결론이 미국이 도와줬어요. 근데 우리를 미국이 안 도와주잖아요. 그럼 말짱 꽝이네?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한미동맹을 깨려고 몸부림치는 놈들의 정체는 뭘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미동맹의 출발은 제가 보니까 교회동맹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겠다는 목숨 건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짓고 거기서 하나님 찬양한 그 덕분에 이게 공고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걸 누릴 수 있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예요. 기반. 근데 그걸 깨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미일이 공조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일본은 선교 대상이지 적이 아니에요. 걔네들 항복했잖아, 미국한테. 그리고 제가 그 한일 청구권부터 역사를 설명하면 복잡해요. 얘네는 그냥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 선동해서 또 선거에서 이기고 그런 수작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거기 같이 놀아나. 무지하니까. 그래가지고 애국자인 줄 알고 막 설교 시간에 일본 욕하고. 오 마이 갓. 우리가 북중로에 붙어서 뭘 먹으려고. 고조 깡냉이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또 경제를 그래서 제가 학교 수업 끝나고 집에 오다가 압차를 받을 뻔했어. 일부러 받는 게 아니라 실수로. 앞차에 안중근 의사 손이 딱 찍혀있고 밑에 경제 독립운동 이렇게 써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 차를 받을 뻔했다니까. 경제를 어떻게 독립을 해. 그게 자력갱생이잖아. 그저 우리 식대로 그저 나무를 캐먹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 21세기고 글로벌 네트워크 아니야. 글로벌 무역판이잖아 이게. 거기서 어떻게 독립을 해. 우리끼리? 오 마이 갓. 제정신? 이게 제정신? 나는 무역할 건데. 좋은 거 배워야죠. 첨단 기술은 빨리빨리 배워야지. 그래서 문선 대원군이야? 그러면서 지 애들은 또 다 미국에 보내 또. 정말. 얘들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가치 동맹이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인권을 생각할 때도 항상 성경에 기초해야 된다. 그래야 진짜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과 힌두가 왜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창조 질서로 세팅된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나이스했던 게 링컨 같은 대통령이 기도의 대통령이잖아요. 기도의.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제가 미주 강연 투어하면서 그거 가르쳐줬더니 막 그 우리 교민들이 은혜를 받아갖고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 이게 종교개혁의 위대한 존 위클리프가 하셨던 얘기다. 말씀대로 사는 거다 이게. 인간에 의한 그랬더니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된 그 인간들이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거기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수주의자와 착각하면 안 돼. 리버테리안이 있어요. 리버테리안. 이거는 자유지상주의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버럴한 애들은 레프트고 리버테리안은 자유주장이에요. 자유면 장땡이다. 근데 자꾸 이걸 크리스찬들이 구분을 못해.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컨서버티브다. 왜냐하면 지켜야 될 가치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보수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우리 타협 못한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자유를 좋아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창조되었다 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교만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겸손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유시장을 왜 좋아하냐면 대처가 자유시장을 강조했던 것도 좌파의 특징은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다 관리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지들의 계획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제가 연구한 결과 인간은 스스로 도덕적인 존재도 될 수 없을 뿐더러 절대로 이상적인 국가나 사회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계획하면 더 악화돼요. 그러니까 제가 조선정치사를 연구하다가 다산이라는 사람이 진짜 선비가 되고 싶은 거야. 딴 애들은 그냥 선비가 아니고 그냥 권력을 갖고 싶은 건데 선비인 척 하는 거고 다산은 진짜 선비이고 싶고 차이가 뭘까 했더니 그거예요. 근데 다산의 고민은 뭐였냐면 아니 조선조가 망할 때까지 600년인데 군자가 돼야 되거든요. 군자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누가 군자야 그랬더니 서로 모르겠어. 이불은 맨날 군자가 돼야 되는데 군자가 없어. 그러니까 조선 정치의 슬픔은 어디 있냐면 군자가 나와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군자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본질적 슬픔이 있었어. 그러니까 다산이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아무리 수양을 해도 군자가 될 수 없구나. 제가 볼 때는 다산 정도면 그 중에 레벨이 제일 높은데 레벨 높은 사람은 한계를 느끼고 괴로워하는데 낮은 놈들은 관심도 없어. 그래서 제가 옛날에 조계종에 있을 때 그 출가하면 행자교육원이라고 있거든. 거기서 이제 수계받을 때 출가 동기를 발표하는데 한 놈이 총무원장 되려고요. 이런 애가 있었어. 그래서 야, 너 솔직하다. 그래가지고 너 부처 될래? 총무원장 될래? 총무원장이야. 이런 애가 있어. 나이스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달았는데 걔가 현실적이에요. 왜냐면 부처가 안 돼. 누가 됐니? 그러면 서로 몰라. 성철 스님은 됐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어떻게 돼? 그래서 제가 여기 답이 없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답이 없어요. 거기. 그런데 얘들도 그런 거예요. 선비들이 군자가 안 돼. 그러니까 다산이 한계에 부딪히고 폭발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상가 토크빌이 프랑스 혁명을 했는데 프랑스는 개판인데 미국이 잘 되거든요. 19세기에. 미국을 돌아보고 판단합니다. 프랑스는 안 되는데 미국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제가 자치 떠드는 애들 있잖아요. 자치 좋지. 어떻게 할 건데? 니들이 모이면 폭도지 그게 자치냐. 자치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프랑스가 혁명 후에 양아치들이 판치는 조국 같은 애들이 판치는 그런 나라가 돼 있는 거지. 근데 미국에 왔더니 시골까지도 자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토크빌이 충격을 받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차이가 뭘까를 막 봤더니 프랑스에는 없는데 미국에 있는 게 뭘까? 했더니 교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을 가르치는 참 신앙,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모럴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습속이라고 번역을 한다. 단순히 도덕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럴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기독교 윤리가 몸에 밴 사람들. 그러니까 타인의 일을 맡았을 때 배심원이 됐을 때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강력한 책임감으로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하고 돈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이 안 나오면 자치가 안 된다. 그걸 이해한 거예요.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실행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숙종 때 법을 만들면 근로기준법 만들면 적용이 될까요? 노비 먹새가 저 근로기준법 지금 시간 초과인데요.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먼저 리포먼드 돼요. 그거예요. 그래야 자유민주공화국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면 다 된다. 리버테리안이 아니에요. 컨서버티브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영훈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 같은 것도 제가 권장해요. 청년들 읽어. 새로운 시각이다. 새로울 것도 없어. 제가 하도 연구를 많이 해갖고 머리가 빠졌잖아요.
제가 이토 히로부미 연구하다 대머리 된 거는 이미 제가 공개를 했거든요, 사연을. 그래서 제가 교토역에서 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내가 저를 못 알아보고 지나갔어요. 갈 때는 제가 머리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습기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왜 닭을 뜨거운 물에 넣는지 그 원리를 이해했다.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가 숙소에 들어와서 샤워를 했더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푹푹. 그래서 닥터를 이렇게 뽑는구나. 그때 이해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교토에서 이토 연구할 때도 제일 미스테리한 게 이토가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 한국에 전문가가 없네. 제가 법철학 연구에 쓴 이토 연구 논문이 거의 법학계의 전문만 깊이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대머리가 됐지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을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야 너 이토 알아? 그러면 이토가 누구야? 그러면 안중근사한테 총 맞아 죽은 사람요. 거기까지 얘기해도 나이스. 그러면 이토는 안중근사한테 총 맞으려고 태어났네. 그러니까 이토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이토랑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훈 교수님 책 좋다. 제가 권했어요. 실증 연구니까 이걸 봐라. 그런데 우리 컨설버티브하고 안 맞는 지점이 어딜까? 그게 리버테리안과 컨설버티브의 차이입니다. 진짜 크리스찬과의 차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뭐까지 읽어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위안부 제도는 근대적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양 애들이 모더니티가 우리 인간이 근대화됐다면 현대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다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몽주의와 우리 신앙이 격돌하면서 발전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갈 때 항상 중심을 잡아줘요. 미국이 미쳐가면 꼭 대각성 운동을 해갖고 참신앙인들에 의해서 미국이 올바른 나라로 휙 돌아오고 또 망해가면 또 휙 돌아오고. 그러니까 1차 대각성 때 독립을 해버리고 2차 대각성 때 남북전쟁을 완수하고 그때 뭐라고 했어요? 승리라고 축하한 게 아니라 회개를 하고 진짜 미국을 만들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위대한 나라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오바마가 또 미쳐서 난리칠 때 크리스찬들이 중심이 돼서 보수적 가치, 기독교를 파괴하지 않는 정치로 다시 바꿔놨다. 이런 걸 배워야 돼. 이런 거. 그런데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그런 과정에서 유럽에서 무슨 제도가 나오냐면 공창제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집창촌을 정부가 관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본이 근대화될 때 그 제도도 도입해서 공창제를 도입했는데 공창제를 군에 도입한 게 위안부 문제예요. 그러니까 간단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크리스찬은 거기서 뭘 읽어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칼빈이 제네바에 있으면 집창촌이 없어져요. 근데 칼빈 보고 맨날 독재자라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뭔데 독재를 해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맨날 저한테 그래요. 댓글 다는 놈 중에 한 놈이 있어. 교수님 칼빈 독재자인데요. 네가 근거가 뭐냐? 그러면 어디서 들었대. 또 찌라시 받구나. 그러면 꼭 한다는 얘기가 세르베트스를 죽였잖아요. 오마이 갓. 걔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네요. 근데 칼빈이 몇 년 된 사람이야. 그 시대에 유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가야지 뭐. 가야지. 그 얘기는 야 영조한테 나는 조상하고 관계가 없다. 제사 안 지내겠다. 버티는 양반 자식이 있으면 걔는 어떻게 될까요? 가야지 뭐. 그럼 영조가 독재자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칼빈이 제네바에서 왕이었냐? 아니면? 어떻게 독재를 하는데? 정신 차려. 문재인이 독재자야.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신을 차리자. 1500년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자. 그때는 가야지 뭐.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떤 스님이 황교안 대표 욕하면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그래서 제가
그 스님한테 그랬습니다. 제 SNS를 통해서 스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세요. 그게 로마법이에요. 내가 그거 전문가예요. 유스 꼬뮤네라는 보통법은 로마에서 발전한 건데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준화해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뭘 알고 떠드세요. 그래서 로마 가서 로마법 따르라는 얘기는 네가 딴 동네에서 무슨 잡신을 섬겼건 로마에 들어왔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한테 신앙 고백부터 하라 그 말이에요. 동네 법을 따르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 그래서 아니 기독교인한테 절하라고 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그래서 그러면 불교인이 불교 정치인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라고 제가 강요해 드릴게요. 안 하면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안 하면 딱 입 지켜보고 있다가 무례한 짓 했다고 내가 공격할게요. 그래서 제가 종교사회학회에서 그 발표를 했는데 so sad. 그래서 저는 이제 헌법적 원리를 막 설명하면서 그게 오히려 기본권 침해적인 것이다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또 그 양반 또 사과하고 앉아 있었다. 오 마이 갓. 왜 이러니? 그래서 제가 컨서버티브가 딸린다. 그게 우리나라가 망하는 원인이다. 용기 있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이걸 못하는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근데 눈치 샥 보고 이러면 강해질 것 같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과하면은 조계종이 지지해줘요? 다음번에 절하라고 할 텐데. 그때 멍청한 보좌관들은 이건 현실 정치입니다. 저한테 막 메시지 보내요. 교수님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 특기 있잖아요. 닥쳐라. 멍청하면 반성을 해야지 뭘 변명을 하고 앉아있어요. 그럼 다음에는 절에 갈 거야 말 거야? 왜 안 오냐고 또 난리칠걸? 가면 절하라 그럴 거고 이번에? 그러면 조계종이 확실히 지지해 주죠? 이런 삐삐삐. 그런 수준으로 뭘 합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하냐? 왜 전략이 없냐? 그러면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정치 철학이 없었다. 그 정치 철학은 성경을 기반할 때 강력해집니다. 이게 미국 보수주의 운동이 성공한 이유예요. 단순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에 기반한 정치 철학을 세우고 그걸 지켜나가니까 위대한 나라가 돼요. 그럼 공격도 많고 막 괴롭히겠죠? 그걸 이겨낼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승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니까 맨날 눈치나 보고 에이 잘오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랬대요. 그래서 네 박쥐니? 박쥐는 새예요? 쥐예요? 성경에서 박쥐 되길 가르치네. 이런 삐삐삐들을 봐라. 똑바로 읽어요. 똑바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항상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는데 어떤 이 반푼이가 저는 동성애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지지해요. 뭐? 너 조국이 제자냐? 저는 자유주의자지만 사회주의도 해요. 오, 그래. 좋다, 야, 그거. 야, 너 훌륭하다, 야. 좋겠다, 야. 그게 되냐,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저는 문재인을 지지하지만 동성혼에는 반대합니다. 그 당이 그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정책으로. 저는, 아이고, 교수님 학생인권 조례 막으려고 힘들어 죽겠어요. 너 민주당을 왜 찍냐는 거야? 그건 다른 거잖아요. 민주당이 하잖아, 민주당이. 진짜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치와 신앙이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 당이 정책으로 이걸 민다고 지금. 그런데 이건 반대하는데 얘들은 지지해요? 이게 되냐고. 좌파들은 되죠. 왜냐면 저는 아침에 남자였다가 저녁엔 여자로 변신합니다. 그럼 저는 그게 되냐? 그게 되냐?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제정신을 차렸죠. 제정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정 교수가 하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그 큰 판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을 기반으로 한 정치 철학. 우린 보수주의야. 그걸로 딱 무장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를 볼 때도 우린 뭐까지 읽어내야 되냐면 why. 그러니까 공창제는 근대적 산물인데 우리는 그런 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들어가면 그 지역에 음란업소들이 문을 닫고 줄어들고 나중에 폐업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공창제가 들어온 거니까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equally created 됐다. 여성을 그렇게 취급할 수 없다. 그러니까 논조가 바뀐 논조가. 이해가 확 되시죠? 네. 이게 컨서버티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장의 자유화. 마지막이 뭐냐면 시장의 자유와 뭡니까? 약자보호. 그럼 약자보호라 그러면 또 발끈해. 이정훈 교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요새 어떤 놈들이냐면 이정훈 교수 회심이 가짜다 이런 놈들이.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야, 니들은 이론으로 나하고 논쟁할 수준이 안 되니까 이제 기 걸고 넘어지는 게 회심이냐? 네가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애들한테. 걔들한테 또 대응하면 안 되는 게 얘들이 일부러 그래. 유명해지고 싶어. 제가 받아치면 금방 유명해지거든. 그래서 대꾸를 안 할.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불교에서 신통력이 생기면 타신통이라는 게 있어요. 딴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20대 스님 시절에 큰 스님 앞에 가면 쫄았던 게 타심통 아니야 저 사람? 그럼 야한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더 나아. 그래가지고 막 땀 흘리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타심통이냐 니들이? 내가 가짜로 회심했는지 진짜로 했는지 니들이 어떻게 알아? 그게 한심하다. 근데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우리 크리스찬의 사랑의 마음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차이가 뭐냐? 그러면 진짜 보수주의자는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 학생을 도와주거나 몸이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 도와주는 건 크리스찬으로 당연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복지를 인식하는 방식도 보수주의자는 다릅니다. 뭐냐면 레이건 대통령이 멋있는 말을 하셨어요. 제가 그분 너무 좋아해요. 총 맞고도 막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구라서 제 목숨은 하나님 겁니다. 뭐 이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소련 같은 악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총 한 방 안 쏘고. 그거 아시죠? 제가 강의 때마다 소개해갖고 레이건 대통령이 테러 당하셔갖고 총 맞았는데 9주 만에 백악관에 복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아유 대통령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은 원래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섬긴다. 간단데스. 그러다 또 막 사모님이 걱정하니까 근데 그 지혈해야 되잖아요. 총 맞았으니까. 간호사가 옆에서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유머러스해야 돼. 막 간호사 지혈하려고 그러니까 손이 떨리는 거예요. 긴장했고 대통령이 피가 나니까 총을 맞아요. 그러니까 내 아내 낸시에게 허락을 받았나? 그러니까 간호사가 막 긴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총 맞고 농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크리스찬이에요. 왜냐하면 목숨이 자기 게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막 제가 감동해가지고 지금도 말하는데 그게 느껴집니다. 이런 양반이 뭐라 그랬어요? 최대의 복지는 뭐예요? 복지 수혜자에서 빨리 벗어나게 돕는 것이다. 우리 컨서버티브는 약자를 돌보지만 돈이나 퍼줘서 노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빨리 자립해서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듣기 싫은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컨서버티브다. 그래야 그가 노예로 살고 그가 비참해지지 않고 당당한 자유민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원리예요. 세 가지 다 정리됐어요. 이 위대한 가치, 성경에 기반한 정치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컨서버티브로 서서 조직화해내고 그 가치를 공격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지켜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레이건 시대의 소련과 그 악의 위성 국가들이 무너지는. 이번에 제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북한 인권 프로젝트 워싱턴 DC에서 할 때 저랑 막 전략회의했던 그 양반이 북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죠. 이 양반이 내는 보고서는
유엔과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수잔 솔티 여사와 함께 할 때 미국 정치인들이 나와서 막 찬조 연설을 해줬죠. 근데 그렉 스칼라추 같은 사람이 왜 북한 인권에 헌신했냐면 루마니아 공산 독재를 자기가 눈으로 본 사람이다. 어릴 때. 그래서 절대로 이 땅에 악한 공산 체제가 들어서는 걸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최악의 인권 상황, 인권이 없는 상황. 그래서 그분들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한국에서 우리는 모른 척. 눈만 뜨면 인권 타령하는 놈들이. 동성애는 인권인데 북한은 그런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살당하는데도 인권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미국 사람들은 북핵을 논의할 때 반드시 인권을 의제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정부를 압박해 주는데 우리는 입 닫고 이게 뭔 짓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썩어 빠진 것들과 싸우는 사람들이지 눈치나 보는 박쥐 인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원칙들, 인권도 어떤 인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 수식어를 뭐라고 붙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을 통한 도덕적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이다. 이걸 근대 초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천부인권,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상의 어떤 권력자도 침탈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위대한 정신. 그래서 미국이 독립을 선언할 때 우리는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이 정신을 딱 새기면요. 시장의 자유를 왜 지지하냐면 인간이 계획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장이 훨씬 합리적이다. 내가 개입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면 훨씬 합리적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자유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돼야 돼요? 자유를 왜 보장합니까?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이에요. 그 원리가 어디냐면 종교개혁의 시작이 인간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이 헌법에 들어가는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표현의 자유, 책 써야 되잖아요. 출판의 자유, 우리 무엇잖아 집회의 자유. 이런 게 시리즈로 보장되게 된 것입니다. 그게 헌법에 탑재돼서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가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놈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중국, 홍콩 사람들이 왜 투쟁합니까? 자유를 위해서 싸우죠. 중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독교 탄압하죠.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죠. 보세요. 인간에게 자유를 빼앗고 인간의 삶을 추락시킬 때 제일 먼저 뺏는 권리가 종교의 자유예요. 이걸 보고도 영적 전쟁을 못 느끼고 이걸 보고도 우리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고 목숨을 건 전쟁이어야 된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미국에서 강연할 때 저하고 인터뷰하자는 라디오 그 PD가 교수님 근데 사랑으로 대해야 되잖아요. 형제들이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가 형제입니까? 그때 당황함. 헐. 당신들 귓구멍에 달콤한 얘기 해주는 게 기독교인입니까? 내가 당신들 비유 맞추려고 비행기 타고 10시간씩 고생해서 온 줄 알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 뭐지? 아니 형제가 되려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따라야 형제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놈이 형제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결혼을 누구랑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남자끼리 한다는 놈이 어떻게 형제예요? 그럼 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게 하고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지. 그게 사랑이지. 죄짓게 도와주면 그러면 제가 제 학생이 크리스찬인데 몰래 야동 보고 있으면은 그거 카드로 결제해주면 사랑이에요? 걔를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시켜갖고 끊게 하는 게 사랑이지? 이제 정신이 차려지죠. 아,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것도 바로 그 기독교 보수주의가 시작해야만 교회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 할까요?
아쉬워요? 아니 저는 막 더 길게 하면 막 화내실까 봐.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네. 좀만 더 할게요. 그래서 순간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고 여기서 맞춰야 되나 그랬는데 다행이네. 여기 분위기 너무 좋네. 이게 기독교 보수주의 승리하겠네. 네. 자유가 중요하지만 자유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꼭 그래요. 댓글 다는 분들 중에 당신이 기독교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자도 좋은 얘기 했대. 분열과 분별은 다른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럼 종교개혁가들은 다 분열주의자지. 통합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뭐 아니 절간에도 예수상 하나 세워놓고 우리도 뭐 하나 들여놓고 좋잖아요. 평화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닥쳐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보세요. 자, 제가 위안부 문제를 접근할 때도 컨서버티브한 사람은 다르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성매매를 우리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강압이 없었으면 사기친 거 아니고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사고 팔아도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돼요. 그게 바로 컨서버티브예요. 그래서 이 미국도 항상 위기에 처해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가 존경하는 분이 모튼 블랙웰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방법론의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싸울 것이냐. 바로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이 저와 함께 그런 무브먼트를 시작해요. 어떻게 되냐면 모튼 블랙웰이 제가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이 양반이 그래요. 보수주의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다 맞는 얘기를 할 뜻이다. 왜냐하면 이분이 바이블 벨트 그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하는 동네에서 커가지고 의식이 투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은 다 맞는 말이야. 이게 옳은 거야, 그른 거야 이랬을 때 옳은 말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옳다는 게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 골드워터라는 보수 후보가 비참하게 패하는 걸 봤어요. 좌파들한테. 그리고 전쟁 광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악한 놈들은 어디에나 똑같아. 그러니까 제가 탈원전해야 된다 난리친 놈들 있잖아요. 환경 타령하고. 그런 애들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80년대 독일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암살은 안 하는데 저도 조심해야 돼요. 독일에서는 레드 애들이 그 소련 애들이 뒤에서 훈련시켜주고 그래가지고 보수적인 법원장을 죽였어요. 총으로. 미쳐 들어갑니다. 통일 전에 서독이 막 미쳤어요. 그러면서 원전 없애자. 막. 근데 그래가지고 미국의 어떤 독일 전문가가 나중에 그 독일을 평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말 타는 독일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바보들이지. 근데 실제로 얘네들이 동독이 나이스하다 떠들었지만 통일되고 가보니까 석탄도 아니고 갈탄을 써가지고 환경이 다 파괴돼갖고 통일 뒤에 환경 회복하냐고 돈 무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좌파들이 오히려 원전이 청정에너지인데 저 짓 해갖고 지금 뭐예요? 산 다 깎고. 제가 KTX 타고 깜짝 놀랐어요. 내 눈을 의심했더니 산을 확 깎고 났어. 그럼 비 왔으니 이제 그거 다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태양광을 하면 우리나라는 장마 오면 다 날아갔다가 새로 사고 해마다 해야 되겠네. 그러게 소비를 일으켜서 경제를 부흥시키는 거죠, 그게. 아주 뛰어난 놈들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베네수엘라를 보면서 땅에다가 핀 꽂으면 석유나는 나라를 가난한 나라로 만들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우리 그지 되자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땅을 파면 석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가난한 그지 나라로 만드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문 디제스터 줄여서 문디와 그 조둑 브라더스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 놓을지 막 기대가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애들 미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독일이 그렇게 미쳐 있을 때 독일에서도 컨서버티브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중심을 잡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거야. 소련이 막 핵미사일을 강화해서 배치하는 거는 놔두고 미국의 핵미사일을 전술핵을 서독에 들여놓으려고 그러면 평화를 해방하는 놈들 전쟁광 이러면서 공격을 해요. 그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때 중심을 잡는 컨서버티브가 딱 중심을 잡아주니까 국민들이 속다가 저거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서 반동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뛰어난 총리 하나가 좌파당 출신인데도 그 악한 테러리스트 좌파들을 싹 토벌해버렸어요. 그러고서 콜 총리한테 넘겨줘갖고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지금 우리가 컨서버티브가 중심을 잡아야 그래야 그거를 우리를 믿고 실행하는 정치인이 강력하게 정책을 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놓치고 있는 정치의식이 뭐냐면 지금 야당 꼴을 보면 한심하죠. 쟤들 어떻게 할까요? 뭘로유 그냥 냅둬유 지들끼리 저러다 망하게 냅둬유 그러면 안 되고 미국의 컨서버티브 운동은 뭐냐면 그래서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시민운동은 정당을 포위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감시하고 바로잡는 게 시민운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정치인이랑 밀담을 나누다가 막 웃었어요. 저도. 뭐냐면 한국당이 왜 저꼴이 됐을까요? 그랬더니 보수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얼보가 많다요. 얼보. 그래서 얼보가 뭡니까? 얼떨결에 보수. 그래가지고 고향이 대구라서 좌파들이 안 받아줘서 들어온 애들.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면 뭘 할래요? 그러면 잘 몰라. 일단 돼보지 뭐. 이런 자들이 우글대기 때문에 저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보수의 우리 이 훌륭한 분들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보수주의 원칙을 얼만큼 실현했는가를 평가 기준도 있어요. 제가 그런 거 운동하다가 실패했어요. 왜 그랬냐 했더니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그 미국적 그걸 도입하자. 그래서 제가 그거 대표로 추대됐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왔었거든, 한국에. 그랬더니 또 왜 네가 해? 왜 젊은 애가 뭔데 나한테 허락 받았어? 뭐 이래가지고 뭐 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조직이 있어? 이 교수? 오 마이 갓!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면 뭐 그거 있잖아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려. 그러니까 한 인물에 목매는 정치는 보수 정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MB 정부는 보수 정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예요. 제가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총선을 한번 했었죠. 그거 끝나고 제가 신문에 칼럼에 엄청 비판적인 칼럼 썼는데 그러니까 전 나쁜 놈이죠. 감히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반드시 박살이 났다. 좌파들한테. 지금 정신 차리면 희망이 있다. 그래서 진짜 대처가 되시라. 이랬는데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탄핵 직후에 어디서 강연을 했더니 댓글이 뭐 박 대통령이 대처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막 분노. 아니 문재앙에 비해서는 엄청 잘하셨는데 그래서 또 우리 그 기독교계에서 또 운동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도 서울대에서 강연할 때 그랬잖아요. 지금 연방제 타령하면 다 죽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게 지방자치 하려는 게 다 연방제로 가려는 장난질이다. 이러면서 막 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거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갖고 강연 때 터뜨렸어. 그랬더니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프레임에 걸려서 다 죽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잘 보세요. 자, 교육감을 왜 잘 뽑아야 돼요? 그러면 교육감이 역할이 크거든. 그 얘기는 자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교육감 잘 뽑기 운동을 하러 다니면서 지방자치는 연방제다 이러면 교육부 장관이 다 통제할 수 있으면 교육감을 잘 뽑아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당신은 왜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라서.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감 하나 뽑으면 거지 같은 학생인권 조례 같은 거 막을 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 만약에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 다 통제할 수 있으면 중앙에서 당신 해! 이러면 해야 되잖아요. 자치니까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가 중요해지는 거고. 그걸 같은 사람이 두 개를 얘기하고 그래요. 오 마이 갓! 두 개가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다, 우리는. 제발. 그런데 저 친구들이 실제로 연방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방자치는 떡밥이다. 개헌정국에서. 물고기를 낚으려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강연에서.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인수위가 밝힌 국정의 비전 보고서가 있죠. 거기에 지방자치가 강력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인권계획 NAP는 MB 때 시작해서 박근혜 때 2차를 이미 했어요. 그 연장선 상에서의 3차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거꾸로. MB 정부가 보수 정권이었냐? 문재양 정부보다 훨씬 잘했지만 보수 정권 아니에요. 보수 정권이 스쿠크법을 합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최대 실수는 한라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친중 정책을 펴고. 그랬더니 또 제가 또 무슨 공격을 받았냐면 그래서 제가 그걸 나열했어요. 자 보세요. 정권을 바꿔도 그러니까 막 거리에서 외치는 사람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과 싸워서 정권을 바꿔도 좌파가 또 장난질을 치고 전략을 피면 또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시민 운동으로 보수주의 운동이 공고화되고 체계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권을 잡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또 흔들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교조나 민주노총 같은 애들이 전략과 체계를 가지고 다 장악해갖고 시민사회를 흔들어대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만약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조국 같은 사태가 터졌으면 국정이 마비됐어야 되는데 지금 별 문제 없죠. 우리만 애가 타죠. 이런 현상이 어떻게 벌어져요? 우리가 얼마나 시민 역량이 약한지가 드러납니다. 그걸 만들어야지.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럼 우리도 좌파들처럼 생떼 쓰고 막 이상한 짓을 할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컨서버티브 무브먼트를 벌이면 악한 좌파들이 쓰러집니다. 그렇게 해서 보수당을 천명한 당이 전혀 보수주의적이지 않은 짓거리를 할 때 우리가 준엄하게 평가하면 꼬리를 내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수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보수가 없었다 생각하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난번 개헌정국에서 조국이가 설칠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방자치는 떡밥이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를 도왔던 교수들이 훨씬 지방자치에서 강성이 많았어요. 그리고 개헌 작업하는데 도와준 사람들이 중도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럼 전문가가 얘기하면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듣질 않습니까? 왜 지 생각만 얘기해요? 제가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마이크 잡으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아까 빨리 끝내려고 한 게 저는 마이크를 잡으면 오래 갖지 않는 거를 보여주려고.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제가 대외 정책 얘기하면서 시진핑 옆에 쓴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때 미국 부통령이 직접 한국에 와서 2번이나 권고가 아니라 거의 경고 수준으로 말을 했어요. 가지 마라. 거기 미국의 동맹은 한 국가도 가지 않는다. 근데 당당하게 푸틴 옆에 서 계셨죠? 그 얘기를 제가 어떤 강연에서 비판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보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강연을 했더니 뭐 단톡방에 어떤 나쁜 놈 바보 교수가 감히 박근혜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비판하는 놈이 있는데 박근혜를 도왔던 서강대 나온 어떤 여자분의 말씀에 따르면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계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이 싸우다가 그렇게 되신 걸 몰랐다. 저런 한심한 교수를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 이런 게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줬어. 그래서 그 한심한 교수는 나 같아. 왜냐면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
그래가지고 세계 정부는 또 뭐지? 그랬더니 거기 읽어봤더니 그런 거야. 원래 장점인과 오바마가 한 편이어서 세계 정부 음모를 통해서 세계를 전복시키려고 했는데 시진핑과 트럼프와 박근혜 대통령이 손을 잡고 그것과 맞서 싸우다가 탄핵당하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트럼프는 시진핑이랑 왜 싸워요? 그랬더니 그거 질문하신 분이 그러니까 제가 세계 정부 음모도 모르고 막 강의하는 한심한 교수인 줄 알고 물어보려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는데 제가 답장에 그러면 트럼프는 시진핑과 왜 싸울까요? 제가 그랬더니 같은 편이었는데 마이 갓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정부와 싸우실 시간에 문재인 정부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는 이상한 거. 그래서 맨날 뭐 일루미나티, 요새는 좀 덜한데 맨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래서 제가 항상 그분들한테 했어요. 프리메이슨이 어디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대. 근데 큰일 났대. 아니 프리메이슨이 있다 치고 그 위험하겠죠. 근데 문재인이 더 위험해 지금. 당신 삶을 파괴해 지금. 당신 애들 미래가 없어. 그러면 일단 얘들하고 먼저 싸워야 돼. 딴 거 하지 말고 제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적, 가상의 적과 싸울 시간에 제발 보이는 적과 일단 싸우자. 일단 싸우자.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외교안보 정책 같은 거를 보면서 so sad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자꾸 이게 너무 약해.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80년대 미국에서 출판된 서적 몇 권 읽고서 북핵이 어떻게 될 건지 막 진단해. 이 책에 보면 미국이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그걸 막 몇십만 명이 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국제정치의 외교관계의 핵심은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시나리오대로 되면 겁먹을 게 1도 없네.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제가 L정책연구원을 세워서 한 활동이 뭐예요? 국제교류를 하는데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소미아 때도 하도 답답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들 하니 이게 우리 죽음의 길이다. 무슨 의미인지 제가 나와서 얘기해줬죠? 그러니까 이해가 쏙쏙 되잖아. 그래서 10월 3일날 이거 광고 아니에요? 일본의 실제 해리스 대사님이 제독 시절에 같이 연합훈련을 했던 제독님이 와요. 그리고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을 떡주무로도 했던 방위대학교 총장도 오고 3군의 사령관급 인사들이 다 옵니다. 제가 다 초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안 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우리 쪽도 나이스한 분들이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훌륭한 거 뭐냐면 이 공개로 컨퍼런스를 한번 하고 비공개로 한번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기밀을 알려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면 해리스 대사님을 쫄로 봐요. 제가 제일 웃겼던 게 해리스 대사님이 내정됐을 때 이게 어떤 의미냐가 이해가 와야 돼요. 왜냐면 그분은 한국 대사로 오실 분이 아닙니다.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뀐 지도 한국 사람만 모르고 있었죠? 제가 강연해서 알았죠? 근데 인도 태평양이라는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인도 태평양 사령관 출신이 온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건 중국을 염두에 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해리스야. 그런데 인도 태평양 사령관은 정말 엄청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콜린 파월 합참의장의 뒤를 이어서 해리스가 어쩌면 국무장관이 되실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한국에 왔는데 조중동 기자가 아니 왜 한반도 전문가를 자꾸 안 보내고 엉뚱한 사람 보내요? 왜 비판 기사를 쓰고 앉아있어요? 이런 무식의 폭발은 구한말을 연상시킨다. 죽음이다. 이거. 그러더니 이 문띨빵 정권이 해리스 대사님을 불러다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지금 대사로서의 공식 활동을 비토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재앙을, 걔가 재앙이지만 진짜 재앙이 닥칠 것이냐. 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10월 3일 날 진짜 컨퍼런스를 만들어서 우리 청중들이, 전에도 제가 한일 관계 문제를 요미우리 서울지국장, 토요일화 국장을 직접 불러서 원데이 특강했어요. PLI. PLI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10월 3일에도 기대하세요. 그리고 오셔서 직접 들어보세요. 뭔 일이 벌어지나.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일본을 적으로 삼으면 왜 자동으로 미국이 적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적으로 삼음으로써 미국을 적대시하는 길로 가니까 북중러의 라인에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재양 덕분에 미국의 적이 됐습니다. 이제. 동맹이 아니고. 어떻게 하실래요? 헐. 이걸 어떻게 되돌릴 것이냐. 그것도 바로, 그래서 제가 이 보수주의 정신의 출발, 이게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넘버 1, 하나님이 주신 법에 대한 경외감, 피조물로서의 책무, 그래서 자연법을 준수하고 도덕적 인권을 생각하는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은 뭐라고요? 가치 동맹을 추구해서 자주를 확보하고 자유를 확보한 상태에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리고 우리가 잘 돼야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정신 차리자고 한 게 뭐냐면 미국 남침내교가 우리를 미전도 종족으로 다시 올렸어요. 리스트에. 미전도 종족이에요. 우리. 왜냐하면 젊은 층이 2%가 안 돼요. 크리스찬이. 근데 지금 우리가 본부가 완전히 진멸되고 있는데 엉뚱한 짓거리들을 막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본부가 무너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광복절 때 제가 막 교회 연합 특강할 때 막 목소리를 외쳤던 게 뭐예요? 바로 진정한 독립정신이 기독교 정신이다. 그러니까 우리 탁월한 신앙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뛰어나셨냐면 독립정신을 단순히 일본과 싸우는 걸로 국한하는 바보들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지금은 일본과 싸워서 독립을 해야 되지만 그러면 중국에 기생하던 그 습성, 거지 습성, 노예 습성,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러시아가 좀만 강하면 거기 가서 딸랑딸랑 하면서 바보짓하고. 그런데 이게 획기적으로 돌아서는 그 역사가 어떻게 열렸냐면 해양 세력과 손을 잡으면서.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찾아온 미국과 동맹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남 이승만은 미국에 절대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친일파로 모는데 미국하고도 딜을 할 수 있는 뛰어난 전략가 있어요. 독도를 우리가 확보한 것도 미일을 속된 말로 엿먹여서 가능했던 거예요. 평화선 작전을 했어요. 나중에 제가 국제법 얘기하면서 그거 해드릴 건데, 강의해드릴 건데 기가 막혀. 그때 우리 선배님들은 그렇게 뛰어나셨다. 그렇게 해서 독도도 확보하고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시 리바이벌 하면서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컨서버티브의 그 철학을 전면에 세우고, 정치 철학을 얘기하지 않으면 전략도 나올 수 없고 싸움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 철학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 법과 정치의 모든 근원, 모든 답과 지혜, 성경에 있다. 철저하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위대한 보수 정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짓 하고 바보짓 하면 정당을 혼내주고, 우리 똑똑한 크리스찬들이 들고 일어난 컨서버티브 무브먼트에 놀라서 지금처럼 한국당이 바보짓 하다가는 아이고 우리가 먼저 없어지겠네, 그걸 자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부로 머저리들을 안 치는 그런 짓들을 못하게 하는, 평가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해서 위대한 나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